당신에게 꼭 맞는 몇 년 동안 주름지지 않고 자가수리가 되고 방수도 되고 냉방과 난방도 되고 손상과 방사선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수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공짜라는 것도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입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피부예요.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살이겠죠? 피부는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여행은 표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피부의 가장 위층입니다. 이것은 박테리아와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여러분의 개인 방수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튼튼하게 만드는 물질인 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갑옷의 수명은 그리 길진 않지만 오래된 세포는 4에서 6주가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돼요. 그나저나 여러분 집에 발견되는 먼지의 절반은 오래된 피부 세포들이에요. 아이고, 죽은 피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우리는 완전히 탈피를 합니다.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타임랩스 동영상으로 본다면 마치 허물 벗는 뱀 같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피부는 뱀의 피부보다 훨씬 크죠. 만약 펼쳐 놓는다면 평균 성인의 피부는 2제곱미터고 무게는 약 9kg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 두 겹으로 된 담요 크기 정도겠죠. 표피는 끝이 없는 세포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공장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피부를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더 멀리 떠나서 여기에 사는 면역 전사인 림프구를 만날 시간이에요. 이들은 갑옷을 뚫고 들어온 박테리아와 미생물과 싸우죠. 힘내요 친구들. 난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구경하는 거야. 더 깊이 여행할게요. 표피 밑바닥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갑옷의 창조는 2층에서 시작되죠. 여기선 갑옷은 부드럽고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가요. 또한 멜라닌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있네요. 사람들은 멜라닌 때문에 피부색이 있고 햇빛에 타요. 하지만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건 햇빛만이 아니에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주황색으로 물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 표피의 가장 멋진 초능력은 태양광 전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 덕분에 피부는 햇빛을 비타민 D로 바꾸어서 신체에 에너지를 줘요. 이제 진피층으로 내려갈게요. 피부층에서 두 번째로 가장 두꺼운 층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두꺼움은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두꺼운 피부는 발 뒤꿈치에 있고 가장 얇은 건 눈꺼풀 피부입니다. 우린 팔 쪽에 있는 피부를 여행하고 있으니 아직 더 여행할 것이 남아있어요. 진피 속은 미끄럽고 축축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해먹과 고무줄이에요. 고개사처럼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단백질 덕분에 우리의 피부가 탄력이 있고 늘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점프를 하면 근처의 두 개의 숲에 착륙하죠. 첫 번째는 신경과 수용기의 숲이에요. 아야! 손대지 마세요. 매우 민감하거든요. 신경은 미세한 촉감과 온도 변화를 기록하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런 신호를 식별하고 여러분이 상처, 따뜻함, 차가움, 습함, 건조함, 그리고 심지어 간지럼까지 느끼게 해주죠. 그렇다면 피부가 이렇게 민감하다면 왜 스스로 간지럼을 태우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시도할 땐 뇌는 미리 우리가 어느 부위를 간지럽힐지 알고 있어요. 또 간지럼의 세기와 강도도요. 이걸 알고 있을 때 뇌는 민감도를 낮춥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간지럽힐 때는 뇌는 민감도를 높여서 신체가 빠르게 반응하고 스스로를 방어하죠. 두 번째 숲으로 갈게요. 거대한 나무 같은 털로 이루어져 있네요. 사방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하지만 뿌리 내린 곳이 땅이 아니라 작은 근육들이네요. 우리가 겁먹거나 춥거나 심지어 멋진 음악을 들을 때 이 근육들은 수축해서 털을 똑바로 세우죠. 이곳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혈관들이 아주 많아요.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할 때 여러분의 열을 식히기 위해 이 혈관들은 확장되죠. 추운 거리를 걷는데 겉옷을 입는 걸 깜빡했을 때는 혈관은 최대한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축하죠. 하지만 태양 아래 마라톤을 한다면 봐요. 피부는 거기서 땀을 흘리죠. 그나저나 땀은 사실 냄새가 안 나요. 피부 박테리아와 접촉한 후에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제 열을 좀 식혔으니 더 나아가 볼게요. 2층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에요.
피부 전체의 구조는 진피에 달려 있어요.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은 거죠. 그리고 물론 그런 건물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죠. 진피에는 개인 면역 수호자가 있어요. 박테리아에 대항해 싸우는 포식세포가 있죠. 우리 주변에는 나쁜 박테리아만 있는 것 같지만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이것들은 분비선에서 생성된 기름과 함께 나타나요. 이 박테리아는 당신의 면역체계가 나쁜 미생물과 싸우는 걸 도와주죠. 피부의 가장 깊은 곳, 피하 조직으로 잠수할 시간이에요. 여기는 지방 때문에 매우 부드럽고 기름져요. 지방이 사방에 있어요. 하지만 이 지방 덕분에 우리가 엉덩이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방의 좋은 기능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몸은 지방을 필요로 해요. 지방은 연료처럼 사용되고 또 장기와 근육을 부드럽게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지방이 렙틴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죠. 그건 실제로 위가 가득 차서가 아니라 렙틴 호르몬이 그렇다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방은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식욕을 조절해요. 작지만 아주 교활한 박테리아 하나가 간신히 비집고 면역 전사들을 피해서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다음 진피 속으로 들어가서 유선을 헤엄쳐서 털의 숲을 거닐고 포식세포에게서 도망쳐 지방층 깊이 잠식하죠. 박테리아는 모든 피부 보호층들을 지나왔고 이제 신체를 감염시킬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죠. 이제 박테리아는 큰일 났어요. 피하 조직에는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면역 수호자가 있어요. 이 세포들은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문제의 첫 경보에 이 전사들이 도착해서 불청객들을 파괴하죠. 그리고 이제 피부의 가장 멋진 특징을 볼게요. 재생이죠. 우리가 다치면 상처는 엉긴 피로 덮이죠. 이 껍질은 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해집니다. 그런 다음 응고된 피 속에 섬유화 세포가 생겨나요. 섬유화 세포들은 상처 부위를 반흔 조직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반흔 조직들은 중요해요. 그나저나 이 녀석들은 노조에 속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진짜로요. 여러분 집 창문이 깨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잡부들은 지금 바쁘고 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순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창문을 빨리 교체해 줄 수 있는 더 싼 잡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과 부서진 창문은 작은 상처가 난 당신의 피부이고 그리고 비는 이물질 박테리아예요. 싼 잡역부는 누구일까요? 반응 조직이죠. 보통 피부는 모든 방향으로 향하는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반응 조직에는 오직 평행 섬유만 있어요. 섬유화 세포는 반응 세포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섬유보다 재생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처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흉터에 있는 피부가 조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재밌게 알 수 있었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